네, 지금 이제 시간에 계속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잘 개발한다는 것은 QCD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프로세스 기반으로 계속 고민하는 과정. 네, 해서 이거를 이제 방법론화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구조적 기법, 정보공학 기법, 그다음에 객체 지향으로 또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이런 과정들. 네, 그리고 그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욕심이 생겨서 소프트웨어도 부품화해서 조립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CBD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단계들을 지금 보셨어요. 이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생산 방법이 이제 진화가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객체 지향 컴포넌트 기반 생산. 네, 여기서 이제 벌써 뭐예요? 텍스트가 옛날 구독자리가 객체 지향 CBD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죠. 네.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세대는 컴포넌트도 버거워 죽겠는데 지금. 그죠? 네. 근데 벌써 이제 이것들은 구닥다리라고 이야기하는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MDD, SOD, PLD 같은 게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MDD가 뭔데?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 그래서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인데 NDA 기반 개발 방식. SOD는 뭔데? 서비스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그래서 앱 서비스 기반의 개발 방식. PLD, 프로덕트 라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에서 제품 기획 기반 이런 것들이 벌써 나왔어.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는 이제 주체는 앞에서 이제 이 모델링 랭귀지, 객체적 모델링 랭귀지를 통합해서 이제 관리하는 기관이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UML 이제 이것들 관리하는. 그래서 OMG라는 그룹에서 이제 이렇게 거대한 이제 이상을 세워놓고 네. 전 산업 영역에 대해서 UML 기반으로 천하 통일을 시킬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DA 기반 이제 아키텍처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냐? 시스템 설계 문서를 플랫폼하고 분리해서 표준 메타 모델로 기술한다. 이를 대상 플랫폼의 매핑 및 변환해서 구현 모델을 생성한다. 이게 이제 OMG에서 말하는 NDA 아키텍처다. NDA가 필요한데 플랫폼이 다양해져서 변경이나 또는 고비용 조율 문제가 많아. 미디어가 다양화돼서 통합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호환성이 없어서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환성 있게 만들면 어떻게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과 IT 하부 구조를 분리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디바이드가 나오죠. 네. 그래서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통합 용이 생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지금 QC들을 올려야 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품으로는 만족을 못 하겠는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부품 말고 더 큰 단위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D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기반으로 전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재카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술 요소로는 UML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UML을 만드는 오리지널 메타 모델이 MOF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MOF, 그다음에 이제 익스텐즈 해가지고 여기에 CWM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XMI, 그래서 이게 XML 기반으로 인터페이스하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술을 가지고서 하면은 할 수 있어. 비즈니스 모델을 통으로 카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일단은 이 CIM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인디펜던트 모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물리적인 종속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PIM은 플랫폼 인디펜던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종속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SM은 플랫폼 스페시픽 모델이에요. 비로소 이제 플랫폼 맞춤형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와요. 자, 이 플랫폼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임플멘테이션 간다라고 써놨어요. 자, 이제 플랫폼은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개발 플랫폼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예요? 일단 다 OS 타죠, OS. 자, 유닉스 기반이야. 그럼 주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다시
자, 인도우즈 계열이야, 인도우즈 서버 계열이야. 그럼 플랫폼 뭔 얘기예요? 단넷.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유닉스나 리눅스야 그럼 플랫폼이 스프링,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 얘기 많이 하죠. 네, 또는 자바 자체를 자바 플랫폼 이렇게 하죠. 또는 과거에 J2EE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J2EE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플랫폼.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단넷에서 개발된 특정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다음에 다시 차세를 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리눅스로 갈 거예요. 또는 반대도 있어요. 자, 유닉스에서 개발했던 J2E 플랫폼에서 개발을 했다. 그리고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썼다. 자, 이 녀석을 뒤집어다가 다시 거꾸로 이번에는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마케팅을 해가지고 전체 하드웨어와 윈도우즈 OS 금액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가에 99% 할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윈도우즈 서버 기반으로 바꿔 위에서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밑에서 우하고 일어나겠죠. 밑선님 뭐 이래. 도대체 뭘 아는 거야 막 이러겠잖아요. 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돼 막 이렇게 밑에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플랫폼 정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플랫폼 정속성.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를 풀어주면은 플랫폼 정속성을 풀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유닉스 계열이든 또는 윈도우즈 계열이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서버 하드웨어 레벨까지도 다 동독성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파격을 해. 그다음에 맥스 단계로 노후화된 이 물리 기반을 전부 업데이트할 때는 절대 안 깎아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깎아줄 이유가 없어요. 딴 걸 못 사니까. 그러면 IT 전체적으로는 IT 투자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종속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번 시장이 플랫폼이 결정이 나고 나면 그 고객사는 영원히 거기에 노예가 된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기술 개발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벤더들은. 저는 이제 꼼짝 말아요. 영업도 그 전에 엄청 막 찾아오다가 영업이 어느 날부터 발길이 뜨네. 뜸한 이유가 있죠. 일단 한동안은 팔 게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롭게 다 개비할 때도 어차피 딴 데 못 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IT가 가지고 있는 투자 비용의 이 비중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엔 지원하고 있는 비즈니스 쪽의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원가에 영향을 줘요. 그럼 이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즈니스는 경쟁력이 높아진다 아니면 낮아진다.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싼 판매가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같이 비즈니스에 재미가 없는 거죠. 재밌는 자는 오로지 누구만 있어요? 박스 업체만. OS를 핸들링하는 박스 업체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은 이거죠? 아니에요? 뭐 옛날에 IBM 메인프레임 있을 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 그때 IT 전문가들은 완전히 진짜 전문가 되고받고 그다음에 전산실에 있는 그 메인프레임의 자원들은 전부 다 그 CPU 쓸 때마다 CPU 밀스 단위를 측정해가지고 돈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돈을 카운팅해서 차징이 되기 때문에 현업 쪽에서 전산실에다 뭐 해달라고 발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봐줄 수 있는 쪽은 전산실이잖아. 그래서 나랑 친한 현업은 저녁에 같이 만나서 술 한잔하고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반나절 만에 그쪽은 일이 끝나고 이걸 안 해주면 걔네가 한 달을 해도 일이 안 끝나. 이게 IT의 진정한 힘 아니에요? 아,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올드 데이스 이제 다시 나갔어. 네. 근데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정속성은 금방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명만 독재자처럼 돈을 벌고 나머지가 다 피해를 보는 구조다라는 게 이제 그들을 깨뜨리기 위한 모함이죠. IBM 메인프레임보다 첫 처음부터라면은 저희 지금 엄청 행복할 텐데요. 그죠? 지금 보세요. 뭐 클라우드 구조 딱 보세요. 메인프레임 수천 대 그냥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죠. 지금 클라우드에서 하는 거 옛날에 메인프레임에서 다 됐어요. 음. 근데 IBM 타도 이래가지고 왜냐면 IBM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거든. 그리고 처음에 한번 딱 싸게 해주고 그다음부터 들어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부르니까 그리고 기분 나쁘면은 어떤 고객한테는 납기 딜리버리를 한참 막 뒤로 미루고 이렇게 행포를 부려요. 그래서 IBM에 의해서 비즈니스 경쟁력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요즘 막 요즘 또 그렇게 막 힘세지는 집단들이 혹시 있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 하면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MD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 플랫폼 정독성을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박스 레벨에서 물리 레벨에서의 정독성은 진짜 많이 벗어났어요. 우리가 그 가상화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이것들 다 벗어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바라고 하는 것들이 버추얼 머신 기반 위에서 돌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미 한번 쫙 평정을 한 거예요, 플랫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플랫폼 수준에서의 완벽한 호환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전히 소스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장벽을 걷어내면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 시스템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영역이 어디냐면 금융 쪽이에요. 뱅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업무 로직이 은행별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업무 기능이 뻔해요, 뱅킹. 뱅킹은 그럼 뭐예요? 수신, 여신이잖아요. 맞죠? 수신은 뭐예요? 네, 저축 받는 거예요. 여신은 뭐예요? 대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기본 그 비즈니스 로직은 뭐예요? 적게 이 저축성 예금, 이자 작게 주고 돈 끌어모으다가 대출할 때 이자 왕창 받아서 요 대출 이윤하고 그다음에 이 수신성 저축 예금의 마진 차이로 돈을 버는 모델이잖아요. 정말 단순한 모델이에요. 근데 왜 금융 쪽은 매 은행마다 차세대를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 수천억, 수백억을 때려박아요? 왜냐면 A 은행 사과를 B 은행에 가져다가 그대로 씹던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신 기능이 저축 기능이 안 될까? 대출 기능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 수 있어요? 기능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차세대 한 A 사업자가 있어요. B 사업자에서 불러. 야, 거기서 한국 그대로 비껴줘. 그러면 돈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1,000억짜리예요. 그러면 하드웨어 비용 외에 나머지 소프트웨어 비용은 베끼는 비용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산출물에다 대고서 리플레이스 올 해가지고 A은행이 B은행으로 가면 A은행을 B은행으로 바꿔 그래서 리플레이스 올 하면 되죠. 맞죠? 그다음에 고객 DB랑 그죠? 기존에 원장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DB를 가져다가 DB 데이터 전환에 마이그레이션 딱 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왜 수천억씩 때려갖고 그렇게 야 이게 일생일대 기회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사업을 이제 하는 거야. 이 은행에서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몫 잡아야 돼요. 수천억을 은행에서 투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1,000억짜리를 그냥 50억에 해줄게요. 그러면 넉나간 거잖아요. 근데 금방처럼 카피 페이스트 하면 50억도 많은 거죠. 그 카피 페이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엔비디에. 그래서 이제 기본 컨셉이 그런 거예요. 자, UML을 이용해서 PIM 플랫폼 인디펜던트 모델을 생성해요. 매핑 툴을 써가지고 플랫폼 스페시픽 모델을 생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코드 자동 생성 툴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부 고쳐야 될 부분이 반드시 생기죠. 그것만 수작업으로 코딩해서 고쳐요. 그러고 나서 오픈시키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UML이 갖고 있는 이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UML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노테이션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소스코드 제너레이션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UML 기반으로 가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MDA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구조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PIM, PSM을 거쳐서 최종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PIM to PIM, PIM to PSM. 이제 요 단계들이 순방향으로도 포워드 이제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하죠. 정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 독립 모델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플랫폼 스페시픽한 코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시 PIM은 거꾸로 거기서 뽑아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단넷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갈 것은 J2EE다. 그리고 유닉스 기반의 J2EE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펜던트 모델은 어느 쪽으로든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게 없는 과정에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힘든데 이게 이미 있네 아래쪽에 스피식이. 그러면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인디펜던트한 모델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 모델을 다시 어느 쪽으로 이제는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UX 기반의 JT가 앞으로의 플랫폼이야. 그럼 그쪽으로 전부 매핑된 툴을 이용해서 전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 작업을 해가지고 이 변환된 소스 코드를 실제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들이 PIM하고 PSM을 같은 레벨에서 또는 크로스로 이렇게 하면 네 가지 경우수가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정방향 또는 역방향 또는 동등 레벨에서 상호 방향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전부 매핑 툴을 써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플랫폼을 식별하고 메타 모델 식별 정의하고 매핑 기법 정의 구현한다. 이게 이제 UML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IN 모델 뽑고 이걸 가지고서 이 매핑 툴을 써가지고 PSM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스페시픽하게 변환한 데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제너레이션 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UML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앱펜더로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UML 툴을 완벽하게 쓰지를 않거든요. 주로 공공 영역에서는 감리가 들어와서 유스 케이스 내나 액터리스트 내나 그러면 툴로 만든 게 아니죠. 그냥 선출물로 파워포인트로 오더로 만나. 그러면 툴로 안 만들고 유스 케이스 그냥 그려버려. 파워포인트로 오더로. 자,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UML 전용 툴을 써가지고 그걸 했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함정은 지금 이 매핑 기법 정의 구현, 이 매핑 툴을 만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핵심 노하우거든. 이게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매핑 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메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세상에는 메타가 있기만 하면 바꿀 수 없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메타가 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뭐 컴퓨터 자체의 로직도 메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신호가 0101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01을 계속 일정 길이로 배열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의미는 이거라고 매핑 리스트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그 매핑된 리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계속 기능 발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쌓이고 이것들이 계속 이제 어셈블리 이제 기계화 레벨에서 쌓이다가 얘가 일반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랭귀지로 다시 한번 메타를 만든 거죠. 그게 다 프로그래밍 툴이에요. 맞죠? 그다음에 또 그 윗단에 모델링 도구를 또 씌웠어. 이것도 메타예요.
자, 그렇게 해서 메타에 메타가 지금 첩첩첩첩 쌓여 있는 게 지금 이 컴퓨터 세계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라고 하는 개념만 이해를 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이 MDD 방식으로 전부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수많은 유형의 코드 언어들을 공통적인 용어로 메타 용어로 전부 정의를 해서 여기서 A라고 A 플로그램에서 정의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A 공통이라고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B 플랫폼에서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 이가 여기서 C예요. 그러면 여기서 A라고 말하는 것은 A 공통은 C다. 이렇게 매핑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해당 플랫폼의 그 특정 용어로 코드로 얘를 대체하는 작업을 매크로를 쫙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아진 그거를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검증하면 막 에러 쏟아지겠죠. 그러면 그 에러 쏟아진 것들 전부 잡아요. 그래서 매핑 툴에다가 다시 반응해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돌려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매핑 툴이 어느 정도 99% 정도는 해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레이셔널 쪽에 그 MDD 수트가 이거를 실제로 해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어요, 사용 툴도. 그래서 혹시 뭐 딥러닝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갔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기존에는 인공지능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기존에는 그냥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좀 툴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그 툴들을 이용해서 MDD 개발 수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무에 적용을 한 사례가 이미 몇 년 전에 했던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북은행 차세대에서는 실제로 그걸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북은행 그 소스를 이용해 갖고 그거를 광주은행에 가서 차세대 때 써먹었어요.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1차 하고 전북은행 소스를 가지고 광주은행에 가서 2차로 사업을 했어요. 그럼 전북은행 광주은행한테 돈 받은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전북은행하고 제안사하고 어떤 협약을 했냐면 은행 고유한 크레딧카드 정보를 제한 나머지를 전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판매해서 다른 쪽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전북은행과 제안사가 쉐어한다라고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맺어놓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북은행 입장에서는 실패는 구축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돈 버는 모델까지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계속 적용해갈 때마다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시스템 투자 비용이 계속 환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해당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할만했어라고 물어보면 야 절대 하지 마 지옥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안 해본 것들, 개념적으로 해놓은 것들을 실무하면서 짚어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CBD가 국내에서 실패했던 경우를 이야기했잖아요. 컴파운드 디파지트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했던. 근데 MDD도 실제로는 비슷한 상황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MDD도 어쨌든. 그다음에 그 매핑, 아까는 매핑 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매핑 툴은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안사가 들어가서 매핑 툴을 상당 부분 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엄청난 실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MDD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뭐 하자는 것인지 이해되셨죠, 지금? 이거는 부품 수준이 아니고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통으로 전환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다시 이관 개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개발 공수가 별로 안 된다라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호환성을
플랫폼 인디펜던트 모델로 끌어올려서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타겟, 결정난 타겟 플랫폼에다 대고서 변환 작업을 해서 그냥 부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업무 데이터를 그렇게 밀어놓을 수는 없어요. 이건 애플리케이션 얘기예요. 업무 데이터는 그대로 다시 다 맞춰서 전환시켜줘야 돼요. 네. 데이터는 항상 별도인 거 아시죠? 네.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실제로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데이터 쪽하고 종속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전환을 했을 뿐이지 업무적으로 데이터랑 연결해서 실제 비즈니스가 구현되도록 하려면 아직도 작업이 많이 남아있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플리케이션 들어가는지 따라가세요? 네. 어떤 게 있어요? 네? 뭐 들어가요? 애플리케이션? 뭐를 더 무슨 앱을 뱅킹 시스템, 뱅킹 시스템을 네, 수신 여신, 은행 전체 차세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전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항상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마지막에 남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스키마가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을 컨버전을 시켰는데 얘 스키마가 기존의 데이터 스키마하고 틀려요. 그럼 데이터를 전부 다시 전환시켜서 그 스키마에 맞춘 작업, 데이터 변환 작업이 필요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검증한 다음에 이게 맞다라고 검증이 되면 그거를 타겟 DB에다가 전부 적재하는 작업이 필요해지죠. 그리고 나서 적재한 이 데이터들이 문제없이 전부 다 다시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DB까지도 다 통째로 그렇게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슈가 사라지는데 여전히 기존 DB는 스키마가 틀릴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 바꾸는 건 어쩔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애초에 DB에 관련된 그런 표준들이 서 있으면은 이 부분도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DB 표준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민간에서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사업자는 할 일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표준화 단순화해가지고 너무 일이 쉬우면 사업자는 이득이 없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죠? 네, 그러면 언세상이 표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표준화 안 돼서 할 일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표준화 안 돼서 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손들어 보세요. 그냥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술사님, 표준화가 좋은 걸까요? 그냥 기술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당연히 해야죠. 그렇겠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표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해서 NDD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